세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조세 부과의 목적. 자, 1차적 목적은요. 국고적 목적입니다. 국고적. 즉, 재정 수입 조달이에요. 재정 수입. 국가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재정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약속이죠. 국가는 국민을 뭐 할 의무가 있어요? 보호할 의무가 있죠. 국방,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국가는 그만큼 보호해 주려면 그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현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가서. 그거 갖고 국방 예산 써야죠, 치안 써야죠, 사회 기반에서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이에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민은 국가가 재정이 운영할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 돈 갖고 국가가 예산 편성 잘해서 잘 쓰면 좋은데 엉뚱하게 쓰면 탈이 생기죠. 엉뚱하게 쓰면 안 되죠. 제대로 그 개인 돈 아니 국민의 돈을 국가가 잘 써줘야죠. 엉뚱한 예산 막 퍼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게 재정 수입 조달이에요. 재정 수입.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2차적 목적은 뭐냐? 국고적 목적, 이 재정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정책적 목적도 있어요. 이 사회 정책이 뭐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봉이 다 달라요. 월급을 많이 버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좀 많이 내야죠. 그게 소득세 같은 거. 소득 재분배해야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공평하게 나눠 쓰자. 이게 사회 정책적인 조세입니다.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 아무 노력 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많은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호세 증여세를 부과해야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는요 사회 정책적인 조세예요. 그 다음에 부자일수록 소비할 때 사치성 물건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경제 정책적으로 부담을 줘요. 개별 소비세. 아까 사치성 물건에 붙는 세금이라 그랬죠. 이렇게 경제 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를 운영하는 재정 수입 조달이다. 대신 사회 정책적, 경제 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다. 왜? 날로 사회 간에 계층 간에 불공평이 있으니까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재분배 기능이라든지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회 정책적이나 또는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소비가 좀 되는데 누구나 소비는 다 한다. 근데 일반들은 개별 소비세가 아닌 부가세를 내지만 이렇게 어떤 호화스러운 걸 소비할 때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또 이런 것도 내본 적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위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통위반해서 범칙금 내본 적 있을 거예요, 범칙금. 그 다음 뭔가 경미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과료 내본 적이 있고요. 또는 좀 무거운 죄를 져서 벌금 내본 적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위반해가지고요. 행정에 대한 처벌받아서 위반해서 과태료 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 자, 벌금, 범칙금, 과료, 과태료. 세금일까요, 세금 아닐까요? 세금 아닙니다. 이거는 조세라고 안 합니다. 자, 앞으로 과태료는요, 여러분들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해요. 예를 들어서 금연빌딩에서 담배 폈다. 1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담배 꽁초 버렸다. 그럼 얼마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 또는 여러분들이 출생신고해야 되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했다. 과태료. 반대로 사망하면 사망신고해야 되고 혼인하면 혼인신고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중개, 거래하면 거래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신고해야 될 거 안 했다. 그럼 뭐가 붙는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우리 형벌. 형법이에요. 형법에서 형벌에서 좀 죄가 중하다 그러면 벌금, 경미하다 그러면 과료라고 그래요. 금액상 5만 원 이상은 벌금, 5만 원 이하는 과료라고 합니다. 과료. 이렇게 형벌에 대해서도 벌금. 자, 대표적으로 우리 연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말 연시 때입니다. 그럼 막년에 많이 하죠. 그럼 단속 많이 해요. 12월부터 내년 1월 달까지. 무슨 단속?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은 중대범이에요? 아니면 경미한 범죄예요? 중대한 거죠. 사고 나면 크잖아요. 그래서 벌금이에요. 벌금. 벌금을 부릅니다.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미한 형벌은 과료를 부과해요. 과료. 2,000원에서 5만 원 이하. 법 45조, 47조에 있습니다. 형법에. 자, 그 다음 범칙금은요. 교통위반 아니면
무슨 무단횡단 아니면 속도 위반 이러면은 범칙금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전가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면 벌금과 과료는 전가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벌금, 과료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거 형벌상 처벌이라면 범칙금은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위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속도 위반하지 말라, 신호 위반하지 말라,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 아니면 무슨 무단횡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은 범칙금 부과해요. 아마 교통단속관이 오라고 그래서 스티커 이런 거 하나 끊어줄 겁니다. 그게 다 범칙금하고 관계 있어요. 교통하고 관계 있어요. 안전벨트 미착용. 한두 번씩은 교통위반해가지고 아마 범칙금 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앞으로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내준 거는 국고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준조세라고는 해요. 조세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 갖고도 국가 예산을 씁니다. 세금이 많이 거치면 단속이 좀 덜 때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이 덜 거치면 뭐가 많아져요? 교통경찰관 단속 많이 하죠, 또. 그래서 요거는요, 준조세 성격은 되는데 조세는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표현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세법에서는 과태료, 범칙금이란 말 안 써요. 벌금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쓰냐? 여러분들 배우는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에서 3배 이하 과태료 아니면 500만 원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세법 외의 시간에 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말은 안 써요. 대신 세법에 쓰는 말이 있어요. 과태료 대신에 세금도요, 성실하게 신고해야 돼요, 불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죠. 자, 이 말 대신에 세법에서는 뭐라고 쓰냐? 세금에 가산한다고 그래서 무슨 세?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지했는데 제 날짜 안 냈다.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산세, 이 말은 세법에 쓰는 용어예요. 이 세법 외에는 다른 법률에서 안 씁니다. 이게 세금과 관계 있기 때문에 가산시킨다. 가산이라는 게 더 붙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금에다가. 여러분들 내야 될 세금에 더 붙여서 더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붙였으니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불성실해지려고 그래요? 성실해지려고 그래요? 성실해지려고 그러죠. 왜? 내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자, 그래서 세법 시간에는 가산세 이 말 쓸 거고요. 우리 다른 법률에서는 벌금, 과태료 쓰더라도 세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법률에 씁니다. 자, 그래서 조세부과의 목적, 1차적 목적, 2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과금도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벌금, 과태료도 조세가 아니다. 뭔가 여러분들 매 내면 그냥 세금 내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세금 그런 거 아닙니다.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근로소득세 이렇게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무슨 벌금, 과태료, 전기요금 이런 말은 세금이 아니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조세 부과의 근거. 조세는 과세권자가 마음대로 부과해야 돼요. 법률에 따라. 법률. 그래서 조세는 법률주의예요, 법률. 그리고 우리 세법, 법률이에요, 법률. 세금도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 과세권자가 마음대로 부과하면 안 되고 국가나 지자체하고 납세 의무자하고 하나의 약속이에요. 중간 역할입니다. 법률로. 그러면 국가는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자는 이 법률에 따라가 부담하는 겁니다. 부과했으니까 부담하겠다. 그리고 납부하면 징수하면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에 따라 행하는 거지 과세권자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세법은 법률주의고요. 이 법률은 매년 똑같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개정되죠. 세법은 개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또 개정될 거예요. 일부. 지금 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바뀌면 법률이 바뀐 만큼 따라가야 돼요. 세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이 바뀌니까.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요. 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돼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한테 우리 법률에 따라 세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조세는 무슨 주의다?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자, 그러면 조세법률주의에는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세 요건이 뭐냐? 4대 요건이 있어요. 첫째,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돼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고요. 세율이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충족됐을 때 법률로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안 맞는다. 그러면 법률로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부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는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해서 이 네 가지가 항상 법률에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배울 때 무슨 법 그러면 다 법률에 납세 의무자 설정돼 있고 과세 대상 돼 있고 과세 표준 돼 있고 세율 돼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돼요. 뭐 다른 거는 필요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법률 자체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서 하나라도 정해져 있지 않다.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다. 그러면 세금 부과할 수가 없어요. 4가지를 충족할 때 법률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세부과의 근거, 과세 요건 충족할 때 법률이 성립된다 이 뜻이에요. 자, 조세 납부 의무는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인까지 다 포함해요. 개인만 납세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냅니다. 아까 우리 개인 내는 세금 뭐 있었어요? 소득세. 법인 내는 세금? 법인세. 개인 법인 다 납세의무예요. 법인도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법인도 재산 있으면 재산세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가성. 비대가성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세금을 적게 내든 많이 냈든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세금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납부의 방법은요,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상 항상 돈으로 내봤어요. 다만 일부 세목은 물납도 허용됩니다. 물납은 금전 이외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걸로 물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세는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상호세, 증여세,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강론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요거는 물납이 돼요. 참고로 법률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개정 안 해보니까 양도세는 현재 물납이 돼요. 근데 내년부터는 양도세 물납을 빼려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이 바뀌면요, 내년에 가면은 지금은 양도세가 물납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내년에 법률이 통과돼서 나오면 양도세는 또 빼고 개선해요. 양도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현재는 양도세 가능한데 또 나중에 법률이 바뀌면 법률이 바뀐 대로 또 우리가 배웁니다. 자, 이거 조세의 정의 아까 2줄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7가지로 분석했는데, 자, 우리 교재에 보면 거기 나오는 조세의 개념 분석부터요, 그 밑에 나오는 7가지를 쭉 분석해봤어요. 자, 6가지에서 조세의 정의까지 해서 2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2번째는 우리 세법 범위 어디까지 배워야 될 건지 조세에 대한 정의, 기본 개념 배웠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니다.